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Q&A 보기 전에 지금 흑우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지막 한 분 진행을 안 해서 그 흑우 공모전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이 위치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52평선 위로 빨리 올라와 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내려오고 있는 52평선을 맞고 오히려 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금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해 놓은 상태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이탈이 됐고 현재도 이제 이탈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이 상승 채널 안쪽으로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격 조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 조정은 사실 기간 조정에 이제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가격 변동차가 지금 올해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면 상승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가격이 뭐 6,950달러, 그리고 이때 상단부가 7,500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600달러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가격 조정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기간 조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게 이제 가격 조정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갈지는 이제는 이제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됐다. 여기서 이제 빨리 이 상승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완전히 봉 마감을 이탈한 상태로 끝이 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아래로도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차트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맞물려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와서 한 5, 6거래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때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줍니다. 20일 이평선이 꺾이기 전에요. 약간 꺾이려고 했었죠, 이때. 그럼 이제 지금 위치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처럼 20일 이평선이 꺾이려고 하기 전에, 이게 완전히 꺾이면 시장이 이제 또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에 꺾이기 전에 빨리 이 21평선 위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그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차트에서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탈한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봉 마감이요. 봉 마감을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봉 마감 자체가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탈한 상태에서 끝이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 조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총 차트도 같이 보면서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여전히 뭐냐면 여전히 그 알트코인들 모습을 보면 여기서 지금 시간을 어떤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꺾이기에는 알트코인들 위치가 BTC 마켓에서 너무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요, 바닥에서 이미 이제 돌파가 됐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거의 알트코인 대부분이.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제 상방 관점이,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도 상승 관점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한 뭐 지금은 예전에 이제 70대 30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뭐 55대 4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상승 관점이, 상방 관점이 좀 더 높아진다, 상방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쇼 차트를 볼게요. 쇼 차트는 일단은 지금 뭐 급격하게 어떤 상승이라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숏 물량이 줄어든 이후에, 이렇게 숏 물량이 줄어든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꼬리 길게 달고 숏 물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위로 방향이 결정될 건지, 지금 상승 채널 그 하단부에서 방향성을 이제 보이겠죠.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위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숏을 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숏 매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숏 물량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라고 하면 숏 물량의 일정 부분 또 회수가 돼서 좀 더 이제 줄어들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인데, 도미넌스는
아직까지는 도미넌스도 51 이평선 밑에서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지금 시장이 이제 못 움직이고 있는 게, 결국에 도미넌스 차트도 보면 만약에 시장 알트코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근데 라이트코인 그 대형 알트 중에서는 라이트코인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도미넌스 차트도 50일 이평선을 깨긴 했는데, 깬 상태에서 이렇다 할 이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형 알트코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미넌스도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50일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아래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큰 상승을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 알트코인 차트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고 그럼 공모전으로 들어가서 공모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모전은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써주신 분이 그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2국대엄마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구 체험담을 안 하려 했는데 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고 몇 자 적습니다. 제목: 코인 때문에 지인과 원수된 사연. 때는 2017년 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빨리 빗썸에 가입해. 빗썸이 뭔데? 그런 게 있어. 얻는 가입해. 그래서 빗썸에 우여곡절 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영어 사이트를 주면서 이것도 얻는 가입해. 이건 또 뭐야? 당최 죄다. 영어라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구석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다 며칠이 지나 지인이 알려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가입하고 비트를 사야 한다고 해서 살 줄을 모르니 돈을 주게 되었죠. 비트가 뭔지 이더가 뭔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게 그 당시 유명했던 이더 트레이드였습니다. 초창기 이더 트레이드가 잘 되고 하니 지인은 TCC도 병행을 하며 단톡방을 운영하며, 지인분이 아마 그걸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해외고 어디고 다니며 사진 찍은 걸 톡방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주었죠. 하루에 들어온 이더 비트를 자랑하며 그렇게 두세 달.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그 지인분은 그 이더 비트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도 자기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소개해서 소개비로 받은 그 이더랑 비트 물량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소개를 계속해서 그 소개받은 돈으로 해서 이더리움이 늘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해서 끌어들인 거죠. 처음엔 이더로 이자가 들어오고 비트로 들어오고 신기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저도 신랑을 꼬셔 투자금 몇천을 더 투자하게 됩니다. 다소 불안한 가운데 몇 달을 보내던 중에 그 사이트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지. 나라가 내 비트 이더만 해도 정말 화가 났죠. 그러던 중 지인은 아쇼를 한다며 나 때문에 잃은 돈 아쇼로 만회해 주겠다며 아쇼를 모집합니다. 아마 이분은 이런 걸로 해서 또 자기 돈을 벌고, 잠깐만요. 갑자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마 아쇼를 또 진행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일정 부분 마진을 남겼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쇼는 몇 달 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서 잊고 지내면서 전 또는 또 다른 지인한테 다른 투자를 권유받습니다. 언니 여긴 튼튼해. 믿고 해. 나도 비트 3개 했어. 내가 관리해줄게. 괜찮아. 그래. 그래서 비트 3개를 또 투자. 아니나 3개월도 안 가 거기도 문을 닫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보던 중 비트 1억 간다 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비트클럽. 천안까지 가서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서 채굴에 대해 알게 되면서 또 헛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액을 넣게 됩니다. 비트클럽에 대해 그리 나쁜 말이 없어서 나름 안심하고 그냥 채굴된 건 업빗에 출금을 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엔 뭐 조금씩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아쉬웠던 코인이 상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가입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와 아이콘 신화를 이뤘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처음 아쇼를 했기에 이걸 언제 팔아야 하는지 지인도 팔지마 나중에 빅썸 상장할 거야. 그래서 전 바이낸스에서 내 자산이 몇 억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콘이 이제 100배 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이제 났었던 것 같아요. 환희 나날을 보내길 며칠 갑자기 박상기 난으로 인해 코인이 주르르 그 많던 자산이 점점 쪼그라들고 2만원대이던 아이콘을 3천원대 파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인이 거래소를 차린다고 거래소 토큰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너에게 투자하자 마지막 믿는다 하고 이더 70개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잡거래소고요. 지금은 그 지인부터 연결된 지인 다 끊었습니다.
지들은 처음 다단계부터 돈 벌고 차 사고 온갖 자랑질 다 하며 함께 돈 벌어 부자 되자 하더니 결국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속썩이며 울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허망해서 그래 내가 공부를 하자 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었죠. 처음 접하게 된 유튜브이 찰리님이었는데 그 방에서 이장님도 알게 되었네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마도 또 있을 듯 합니다. 절대 아는 지인이 하라는 건 절대 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그냥 비트, 이더, 리플, 좋은 코인들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그래도 3월에 시드 몇천으로 비트, 라이트코인, 좋은 메이저 사놔서 위안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도 몰랐고 금융투자를 처음 해봐서 그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자. 하지만 날린 돈이 너무 커서 지금도 가끔은 그 돈이 너무도 생각이 나네요. 그 돈으로 비트만 사서 놔뒀어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흉보지 마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참 그 지인과는 결별입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지금 좋은 시기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는데 아마 다른 또 우리 구독자분들 써주셨던 것처럼 이 시작 자체가 이 정상적인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다단계 뭐 아까 이더 트레이드라고 했죠. 뭐 이런 다단계를 하는 이더를 뭐 트레이딩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더를 채굴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데로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좀 잘못된 길로 이제 한참 돌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2국대 엄마님 말고도 이렇게 좀 처음에 다단계로 이제 접하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부터라도 저는 지금도 2017년 초창기 2017년 뭐 2월 3월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여드릴 때 지금 비트코인 위치가 2017년도 뭐 3, 4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한 거 너무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원칙대로 원칙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저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읽어봤고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인이 한다라고 해서 지인이야 남 믿고 해봐 이걸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지인분들 그렇게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는 지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좀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는 거죠. 야, 결국에 네가 하는 것도 다다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것도 불법 아니야?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나머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좋은 기회에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 이제 진입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공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댓글에도 이렇게 투표하실 수 있는 이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후구 경험담 제가 일단 처음부터 쭉 읽어 드렸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읽어 드렸고 이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직접 무슨 글이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자정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로야미님이 써주셨고요. 금융의 정보 통제, 금융 즉 돈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금융이 경제이고 경제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 세계 어느 정부도 돈의 흐름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 통제는 은행을 제어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과 조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조절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출현으로 탈중앙의 기치를 내건 암호화폐 등장은 모든 국가 중앙 정부들의 금융 통제권과 부의 재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금융 당국자들도 암호화폐가 학교에서 교육받지 않은 새로운 금융 현상이라 당황스럽고 또 전 세계적 문제이니 다른 나라의 눈치를 살피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근데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세금까지 암호화폐로 받겠다라는 거는 각 이제 물론 모든 주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일부 이제 몇 개 주에서 이미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세금까지 암호화폐로 받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를 이미 법정 화폐로 저는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도요. 저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금융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재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양극화로 정권의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기술로 탄생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라도 금융의 투명한 통제권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금 정책, 거래소 통제, 정부의 실명 코인 발행 등 어떤 방법을 쓰든지 거래 통제를 연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지위로 가기엔 현실적 제약이 있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좀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를 보면 정부가 이런 돈에 대한 통제권을 저는 잃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르야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국민들을 자신들이 통제권 안에 두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국가에서 발행하는 원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원화로 이제 세금을 받고, 거기서 그 돈에 대한 어떤 발행권, 이것도 국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미 통제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볼리바를 찍어내긴 찍어냅니다. 찍어내지만 국민들이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베네수엘라에서 발행하는 통화인 볼리바르가 아니라 달러라든가 암호화폐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런 현상이, 이런 실물 경제를 암호화폐가 어떤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점차 이제 한 나라씩 진행이 되면서 각국의 법정화폐가 지위를 잃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나라들은 일단 뭐 달러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크게 거부하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암호 자산 또는 어떤 법정 통화로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게 그 금융세력이 세계 단일화, 뭐 세계 단일 통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럼 리플레 강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이나 10월쯤에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이 금리 인하가 중국과의 관계와 암호화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자,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전 영상에서, 아마 그 전 영상들을 쭉 보시면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빠질 것이고요. 미국 다우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중국 주식시장도 붕괴가 되고, 이런 중국 주식시장 붕괴가 되면서 결국에 중국은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들이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어낼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짧게 설명드렸고,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예전 영상들 쭉 보시면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북 글로벌 코인의 장점으로는 유저수가 많다는 거, 그렇지만 글로벌 코인도 실시간 전송과 지불을 위해서는 스위프트나 환거래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이들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는 어떻게 하려고 비싼 수수료 내고 글로벌 코인으로 송금과 결제할 리 만무하고, 저의 추론은 결국 이제 그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이 리플에 ILP로 전송된다에 한 표를 행사한다. 근거로는 전 페이스북 결제부서 임직원이 최근에 리플사로 이직한 점과 리플사 부사장의 페이스북 블록체인 관련 발언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결국에 페이스북과 리플사가 뭔가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두 회사 모두 스위스에서 신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실시간 국제 송금과 저렴한 수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리플사의 ILP가 유력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뭔가 돈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얘네도 적은 수수료를 요구할 텐데, 그 적은 수수료로 결국 리플사의 ILP를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강성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코인의 기능 중 송금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코인 때문에 전체 알트가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리플과 기능이 중첩되는 기능이 있어서 리플이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카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돼서 코인을 자유로이 전송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요. 지금도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리플 저점 매수를 위해서 이런 퍼드를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6월에 기영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직 백서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가 타격을 받으려면 각국의 중앙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글로벌 코인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페북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면 그 역시 다른 통화로 변환 가능한 브릿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XRP가 망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전 세계 단일 통화 등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금은동님이 써주셨던 의견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강성호님이 걱정하시는 건 보니까 뭐 JP모건 코인과 비교 안 되게 20억 유저가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 코인인데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결국에 이렇게 유저가 많은 이런 페이스북이 이런 코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리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어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요, 거기 이제 금은동님이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해 주신 내용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리플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찌 됐든지 간에 기존 법정화폐에 대해서 패깅이 된 코인인 겁니다. 기존 법정화폐에 대해서 패깅이 된 코인이고, 이 기존 법정화폐가 패깅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적인 면이 증가하거나 올라가는 건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법정화폐도 가치들은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향은 기존 법정화폐들이 이제 영원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페이스북에서 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또한 저는 시간이 문제이지 일단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영원으로 수렴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코인일 뿐이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페이스북 코인으로 인해서 기존 암호화폐들이 저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건부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경우를 상상해 봤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발생 이전까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시장 금리는 상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린스폰의 수수께끼, 당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추후 발견된 원인은 바로 중국의 굴기로 인하여 미국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집하였기 때문인데, 현재도 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의 주식 및 금융권의 지분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존재 조건에 따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시나리오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첫 번째, 미국의 경제 성장 유지 및 금융위기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 이제 올해 9월달, 12월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에 도달할 겁니다. 두 번째, MMT 이론 수용으로 4차 양적 완화, QE 정책이 수렴한다. 세 번째, 미국의 채권 발행한다. 규모는 미정이고요. 그리고 과거 양적 완화의 사례를 이렇게 1차, 2차, 3차, 3.5차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번째, 미국의 양적 완화에 맞춰서 동시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전량을 매각한다. 중국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매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공격성 행위를 취할 경우 미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지분도 동시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헐값에 미국 국채, 미국의 어떤 갖고 있던 빚을 없애는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채권을 팔면 결국 달러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받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다. 근데 이게 이 정도 증가해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달러의 주인은 미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위험 수준을 보유하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여섯 번째, 미국의 달러 가치의 급격한 하락 및 세계 금융시장은 공황 발생을 한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분 동시 매각 시 기업의 가치도 하락하여 산업 분야에 타격이 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 방어 불가 상태. 일곱 번째, 기득권 및 서민들의 자산의 보호를 위해 자산 가치 이전 발생. 부동산, 금은, 암호화폐. 이게 이제 뭐 한 번에 딱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단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자산이 올라가고 거기에 더해서 금이라든가 은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서서히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이때부터는 카오스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후 세계 경제 리셋. 그리고요, 짧은 지식으로 만들어본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작성하고 보니 좀 극단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펴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차트는 19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80년도부터 차트를 봤을 때는 채널의 하단부가 한 13,000, 14,000 정도 됐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1910년도부터 15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우지수 차트를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이때 1929년부터 30년도 경제 대공황이 왔었던 이 시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때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옵니다. 주가지수가. 그러면 지금은 채널 상단부에 있고요. 채널 상단부에서 채널 중심이 12,000, 13,000 뭐 이 정도 되고요. 여기서 채널 하단부는 5,600까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건부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이런 완전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완전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까지 뭐 다우지수가 이 정도까지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전에 이번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한 채널 중반쯤에서 미국 다우지수는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이 정도에서 끝이 나고요.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더 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진짜 다우지수가 이 채널 하단부인 5,000까지 5,800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카오스로 접어들 것 같아요. 이때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예, 이때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트럼프님이 비트코인 주봉에서 골든크로스 여부를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평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주봉은 그 20주, 50주, 그리고 120주, 200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0주, 50주, 120주, 그 다음에 200주로 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주봉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주와 50주가 이제 만났고 지금 그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킹 조강맨님이 퀀텀이 비트렉스에서 포스 이자 지급 방식 때문에 상폐됐다는데 다른 위험한 코인들은 없을까요? 얘기해 주셨고, 이제 이 기사도 어제 봤어요. 32개 종목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일하다 보니 홍콩 달러를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홍콩 달러를 모두 원화로 매도하여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홍콩 달러를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화 대비 홍콩 달러도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또는 홍콩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홍콩 달러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아서 거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맞다면 혹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아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제가 거래소는 홍콩 달러를 받는 거래소는 제가 이제 모르고요. 따로 모르고, 일단 홍콩 달러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홍콩 달러 대 달러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85년도부터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홍콩 달러, 이렇게 달러와 거의 연동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홍콩 달러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 큰 변동사항 없이요. 이와 같은 변동사항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냥 홍콩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달러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홍콩 달러도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시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달러를 지금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홍콩 달러를 보유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합법화라는 공식 레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요. G20 공동성명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협 요소가 아니다. 나와 있고, 첫 번째 내용만 볼게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IMF 총재가 이야기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세계에서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제도권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만 이렇게 뭐 불법 다단계라든가 어떤 사기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방향, 큰 흐름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현님이 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얘기해 주셨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찰리 슈렘, 페이스북 코인은 리플을 쓸모없게 만든다. 그래서 일단 뭐 찰리 슈렘이 비트코인 재단의 이제 공동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뭐 어제 이제 제가 그 트위터에서 어떤 뭐 애널리스트였나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그 애널리스트도 리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페이스북 코인이 리플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H2CM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채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작년에 570, 580, 1060 채굴기 180대 대당 470만원에 구입했다가 전번달 5월에 전부 정리했습니다. 570, 80 대당 18만원에 그리고 1060은 88만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보니까 금액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채굴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기세 나가고 하면 차라리 그 전기세 낼 돈으로 그냥 시장에서 이 코인을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가 40만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해시가 올라가서 답이 안 나온다. 특히 위탁은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그 뭐죠? 채굴 관심 있게 보신다는 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 위탁도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빵형이 흑우 깜짝이야. 난 왠지 이번엔 신고가 정도 가질 것 같아. 2달 안에 4,500원 가능할까? 그래도 10배가 안 되네. 그래 가는 거야. 내친 김에 8,500원도 쏘자. 언젠가 들은 금액인데 선생님한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써줬습니다. 예,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일단 좀 몇 분 남았는데 마무리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 영상 때 저녁 영상 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간지표 조금씩 슬슬 드러나네요. 뉴스에 우체국 43억원어치 골드바 판매 등 정부에서 경제 하방 가능성 그리고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 등 버스에서 거래소 광고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비트코인 얘기 슬슬 나오기 하는데 아직 부정적인 댓글과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 같고 지인들에게 비트코인 살짝 얘기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깔짝깔짝 먹고 약간 수익 난 거 자랑해봐야 한국 사람들 시기질투 많아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런 얘기 해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고 저번 이제 리트리버 강아지 영상처럼 비트코인 전고점 근처시 한 방에 제대로 크게 먹고 20% 까치와 남겨두고 털고 나와서 그때쯤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생활속 달인님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크게 먹고 나왔을 때 지인들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얘기를 해서 돈을 같이 벌면 상관없지만 같이 못 벌면 굉장히 배 아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 있다, 내가 뭐 코인 몇 개 갖고 있다 얘기해봤자 도둑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만 꼬이고 도둑만 꼬이기 때문에 아니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만 주변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면 모를까 굳이 자랑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아이저스트 위치님이 정부에서 경제 하방 가능성 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사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외 여건 불확실성 따라서 우리 경제 하강 위험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2019년 상반기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통상 마찰이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같이 봤던 영화 있잖아요. 뭐였죠? 국가부도의 날.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좋다. 경제 상황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뉴스에 나와서 경제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하강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왜냐면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이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안 좋아지고 이 위기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거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원화를 막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정부인데 정부가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는 그만큼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금리 인하 9월달, 12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상황은 저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